안녕하세요. 따라하면 다 하는 3D Max 재질 파트 편입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 주스답게 나왔어요. 약간 뭐 손본 건 거의 없고 아까 거의 그대로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걸어놨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죠. 네, 다른 주스하고 봤을 때도 아주 주스처럼 나오고, 만약에 이 레퍼런스 이미지가 없이 얘만 본다면 거의 사진처럼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내심 해봅니다. 자, SSS 재질은 정말 설명드리는 저조차도 되게 좀 난해한 재질에 속해요. 근데 이게 코로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나마 빠르게 재질 하나를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수업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재질들은 싹 저장해놔서 한번 만들어 놓은 재질들을 나중에 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게 해야겠죠. 자, 계속해서 서브 스캐터링 재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스를 만들었어요. 어머나, 왜 이래? 왜 이렇게 됐죠? 네, 됐네요. 이번엔 우유를 만들어 볼게요. 우유랑 주스랑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역시 레퍼런스 이미지 한번 봐볼까요? 정말 많은 우유들이 있네요. 자, 우유의 그런 물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나오네요. 우유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얇은 부분은 약간 좀 노르스름한 느낌. 거의 이게 생유죠, 생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우유는 아주 흰색인데 사실 살짝 좀 노란색을 띠는 게 맞죠. 그리고 우유가 꽉 차 있는 부분은 흰색으로. 적당한 레퍼런스 이미지 한번 찾아볼까요? 왜 바퀴벌레야. 여기 있네요. 괜찮네요. 자, 이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컵의 두께나 그런 게 좀 다르니까 좀 다르게 나오겠지만 우유 자체의 물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레퍼런스 이미지입니다. 자, 위쪽을 보면 불투명한 막으로 밝은 흰색을 띠고 있고 밑에는 더 흰색, 아주 약간 노란색이 띠는 흰색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얘들을 전부 다 일단은 리셋을 시키고요. 프랙션 이미지만 내리더라도 위쪽이 흰색으로 보는 걸 볼 수가 있죠. 불투명이니까 리프렉션과 이 트랜스루센시 값을 잘 조정해 가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업설션 컬러, 스켈터링 컬러는 흰색으로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요. 흰색. 약간 노란빛을 띠니까 그 부분을 조심해 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설션 컬러는 좀 노란색. 이 좀 노란색인데 좀 어두운 계통을 넣어보겠습니다. 카피, 페이스트 한 다음에 스켈터링 컬러를 흰색으로. 비슷한 계통 색상으로 올려놓고 스캐터링 컬러는 좀 더 밝게 가는 게 좋아요. 자, 한번 오파시티를 완전히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나오는 거죠. 오파시티를 올리고 만약에 리프렉션 값을 한번 쭉 올려보겠습니다. 자, 프랙션은 거의 뭐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리프렉션을 완전히 1로 올렸기 때문에 약간 붉은빛을 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퓨즈 컬러에 0.2만큼 0.1 만큼의 흰색을 좀 가미를 하고 업서션을 조금만 더 노란색 계통으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어머나, 너무 노란색 계통인가? 조금 밝게. 너무 밝으면 투명해져 버려요. 그죠? 완전히 투명해지니까 약간 이렇게 색을 넣어줘야 돼요. 계속 지금 붉은빛 띄고 있는데 이걸 최대한 빨리 없애야 됩니다. 디스턴스를 많이 주니까 그냥 우유에 물 탄 듯 돼버리죠. 자, 우유는 굴절도가 조금 높아요. 1.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이제 치수를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사실 렌더링상에 이 정도 수치는 사실 거의 의미는 없습니다. 스켈터링 컬러를 아예 흰색으로 일단 바꿔봤어요. 너무 하얗게 나오죠. 약간 채도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업소션 컬러를 좀 더 어두운 계열로 빼보니까 무채색 계통으로 빼보니까는 우유가 딱 나왔네요. 그래서 약간만 노란빛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살짝만 위로, 살짝 아래로,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하면서 어떻게 색상이 바뀌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완전 위로 올리니까 이 붉은색에 가까운 게 확실히 확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쭉 내리는 거예요. 내려가 채도를 빼는 겁니다. 디세츄레이션이라고 하죠. 채도를 빼는 걸 보고. 그리고 스켈터링 컬러를 조금만 좀 노란색으로 보일 수 있게. 아이고, 커피 우유가 돼버리네요. 스켈터링 컬러는 안쪽에서 이렇게 우유가 많이 뭉치는 곳을 중점적으로 나타내고, 이쪽의 가의 얇은 부분은 업서션 컬러가 나오면서 좀 더 밝게 뜨는 거예요. 대신에 디스턴스 0.5mm만큼만 들어가는 거죠. 얘가 1mm를 해볼까요? 한번요. 그럼 우유가 좀 더 여기 밑에 부분까지 더 투과가 돼서 나옵니다.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미 주스를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색상 변경만으로도 우유가 나왔습니다. 자, 얘를 이쪽 정도 한번 봐볼까요? 서브서비스 스캐터링 재질은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렌더링도 오래 걸리고 인터랙티브 렌더링 또한 오래 걸리며 렌더링 오래 걸지 않으면 노이즈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랜더는 다른 랜더보다는 더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를 모델링을 하면서 이쪽을 얇게 뺐거든요. 이렇게 좀 약간 움푹 이렇게 파이게 이렇게 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 이렇게 붙어있는 장력 때문에 얇은 막이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잘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조금 우유치고는 묽은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묽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디스턴스 값은 더 줄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추산을 하냐면요. 여기 우유의 거품 같은 거 한번 봐볼게요. 거품, 우유 거품, 여기 있다. 예. 자, 거품진 이 간격이 1mm 사실 채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색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거품의 두께는 정말 얇죠. 얇으니까 이제 투명이 나오는 거고. 자, 이런 걸 감안해서 디스턴스 값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0.5mm. 이 부분이 지금 경계선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은 좀 흐릿하게 나오지만 이 경계선 부분이 어떻게 투과되는 것이 이 우유를 표현하는 데서 관건입니다. 아까 주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밀크. 아이고, 마이크라 써놨네. 근데 우유가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테스팅을 하면서 우유 하나 만들어 온 게 있는데요. 이 우유랑 비교해 볼까요? 얘는 좀 더 노랗게 나오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리프렉션을 완전히 없애버린 우유였어요. 없애고 여기 프랙션의 컬러를 이용해서 이 얇은 부분에 반투명한 부분을 표현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이 재질들은 다 드릴 테니까 보면서 연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디스턴스는 1mm로 됐네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재질의 메커니즘은 그대로 이어가지만 메커니즘이 있다 해서 꼭 어떤 재질을 만들 때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빨대도 사실 SSS 재질 속하죠. 스트로우. 스트로우. 대부분 제품 나오네요. 네. 얘도 사실 SSS 재질 속해요.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자, 여기는 좀 불투명한 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딜리트. 연결.
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반투명.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가 테스트하면서 만든 것은 조금 우유를 짜내고 탈지를 하지 않고 한 약간 좀 더 노릇스름한 생우유라고 보시게 되면, 이번에 만든 우유는 한번 끓이고 지방도 좀 걸러내고 한 우유가 되겠네요. 약간 좀 가공이 들어간 우유죠. 그래도 우유라는 느낌 확실히 나죠. 얘는 리프렉션 기반으로 했고요. 자, 이 테스트한 우유로 다져볼게요. 얘는 프랙션 기반, 트랜스루센시 기반으로 했습니다. 얘는 리프렉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우유를 만들었으면 이제 양초도 만들 수가 있어요. 캔들. 캔들이면 컨트롤 V에 복사한 다음에 얘 날리겠습니다. 얘도 날리고, 그리고 얘는 하이드. 얘는 완전히 닿지 않게 살짝 떠있게. 자,
자, 캔들 같은 경우는 리프렉션을 거의 안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프랙션의 그 트랜스루센시 프랙션 기반으로 하시는 게 좋고, 색깔은 뭘로 할까요? 캔들. 자, 그러면 얘는 아예 맵을 꺼버리겠습니다. 맵을 끄고 라이트로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흰색으로 나오니? 아하, 이유가 플랜이 깔려서였군요. 라이트는 30W. 오프. 라이트를 열려라. 스크롤바.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맵을 하나 좀 새로운 걸 가져온 게 낫겠네요. 잠시만요. 쓸만한 게 없어서 그냥 진행해 보겠습니다. 얘는 오프 시키고요. 이제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가 있죠. 라이트는 조금 위치를 2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광원을 생각을 해서 이게 불꽃이 생각을 하고요. 라이트를 집어넣는데, 자,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우유가 가지고 있던 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더 반투명하게 쭉 내려온 게 좀 적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제대로 설정을 해봐야죠. 왜 체질이 네, 적용됐어요. 자, 빛이 투과가 많이 되게 하려면 여기 업솔션의 거리값을 올려줘야 됩니다. 점점 투과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요렇게요. 자, 빛이 흡수되는 컬러가 이 색깔이라는 거죠. 이 색깔 나오는데 캔들의 색깔 뭘로 갈까요? 이건 좀 이따 낫을 비교해 보면 되고, 일단 야광부터 만드는 게 좋으니까. 자, 봅시다. 노란색은 지겹고, 이제 파란색도 질리려고 하고, 분홍색 좋습니다. 근데 얘가 뭐예요? 깜짝 놀랐네요. 놀랬습니다. 뭔가 좀 재밌네요. 일단 저게 어두울 때 나오면 좋은데 어두울 때 나오는 레퍼런스 화면이 없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이걸로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된다. 자, 불의 색깔 같은 것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라이트를 선택을 하고 라이트 색깔을 켈빈 값 3500으로 낮추겠습니다. 자, 캔들 켈빈 한번 해볼까요? 캔들 켈빈 VIN. 자, 여기 보게 되면 블루스카이가 켈빈값 만이고요. 오버캐스트, 즉 구름 낀 날씨가 7000. 오버캐스트 데일라이트 구름 낀 낮이 7000 정도. 넌 데일라이트 다이렉트 선 일렉트로닉 플래시법. 그러니까 선 자체는 5000도. 이게 지금 켈빈 값을 얘기하는데 빛 온도를 얘기해요. 빛 온도. 여기 나오네요. 캔들라이트. 근데 도대체 이게 캔들라이트가 한 1000도가량 된다고 나오네요. 좀 더 정확한 숫자 없니? 하이프레셔 솔디늄 할로겐 1850이라 나오네요. 1850. 좋아요. 1850. 와우. 예. 광도를 좀 세게 해야겠네요. (50W) 정도로 하고 이쪽에서 세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 여기 익스포저 값을 올려보겠습니다. 좋네요. 한결 낫네요.
촛불이 그만큼 어둡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참 많이 어둡네요. 야, 참.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1850이 맞긴 한데. 테스팅을 하기에는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네, 이 정도 해놓고 30W. 여기서부터 SSD를 촛불 재질을 자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디스턴스를 낮추면은 어떻게 된다 했죠? 빛이 많이 투과를 못한다 했어요. 디스턴스를 올리면 많이 투과한다 했습니다. 많이요. 잘 투과한다 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얘만 볼까요? 얘네들 위주로. 이렇게 보면은 자, 한 이 정도 투과했네요. 이 정도. 요렇게 얇은 부분, 여기 밖에서 들어온 부분인데 대략 한 이 정도 투과했어요. 다른 것도 봐보면 싱글 있네요. 싱글. 이 정도 투과했어요. 얘가 촛불의 불심 높이가 대략 한 2.5cm, 3cm, 물론 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면 보통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얘도 한 3cm 정도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불심 높이가 3cm고 이 투과한 게 3cm 정도 되니까 3cm 정도 하면 되는데 포로포한 느낌이 있죠. 빛이 투과하면서 포로포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3cm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야겠네요. 3 정도? 30, 40?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자, 근데 푹 안에까지 다 들어가죠. 왜냐면 이건 색깔이 좀 밝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둡게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완전히 시커멓게 하면 안 돼요. 자, 프랙션 일단 다 낮추고. 완전히 올려볼까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프랙션의 값에 따라서 투과하는 깊이가 따로 정해져요. 스캐터링. 어둡게 가면 이렇게 내려와요. 프랙션 올리고 어느 정도 올린 상태에서 흰색 초니까 약간 좀 하얀색 계통으로 디스턴스는 좀 줄일게요. 투과가 포로포로 많이 되네요. 그죠? 한 이 정도?
근데 여러분도 꼭 이렇게 양초를 어두운 상황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 하고, 너무 어두우니까 좀 노이즈가 좀 심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라이트들을 선택을 해서 얘를 켜보겠습니다. 아까쯤에 제가 익스포저 값을 바꿨기 때문에 익스포저는 다시 롤백을 시켜 놓을게요. 괜찮게 나오죠? 라이트 안 보이게. 다른 라이트 30W. 자, 어두운 상황에서 세팅을 해보니까 이 초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의 투과 정도를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라이트를 새로운 라이트 켜니까 더 초처럼 나왔어요. 인바이러먼트까지 오픈해 보겠습니다. 언하이드, 플레이트도 언하이드로 할게요. 바이 네임, 언하이드. 익스포저 0으로 놔뒀고요. 얘 오프 해볼게요. 얘만 오프. 오프를 하더라도 초처럼 잘 나와요. 이렇게 어둡지? 네, 이게 맞죠. 자, 레퍼런스 이미지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어딨냐, 조금 탄초가 필요한데요. 네, 이거네요. 이거랑 비교해보더라도 어떤 투명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뒤쪽에 들어간 거고. 네, 초처럼 나오죠. 이게 막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 라이터를 좀 켜볼까요? 별 티도 안 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니까 티 나네요. 여기다 이제 촛불 이미지를 합성하면 됩니다. 와, 1850밖에 안 되니까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네요. 그냥 500 정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의 SSD에서 사용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한 가지가 빠졌네요. 자, 젤리도 거의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젤리 수업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재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라이트는 끄고 젤리 레퍼런스를 보면서 젤리 레퍼런스 제가 사용했던 게 아마 이거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한 게 있는데요.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거 네, 이거나 이거 이거였네요. 이거였나? 헷갈린다. 이거였습니다. 이거. 여기 보면 약간 가해 쪽으로 갈수록 좀 보라색 기운이 분홍색 기운이 띄고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반투명한 젤리예요. 반투명한. 투명에 가까운 반투명이죠, 얘는요. 그러니까 불투명에 가까운 반투명이 아니라 투명에 가까운 반투명이에요. 저 뒤쪽에 굴곡까지 이렇게 골절돼서 보이잖아요. 자, 그걸 감안해서 얘는 리프렉션 기반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리프렉션이 반쯤 들어갔죠. 0.5 정도요. 그리고 약간 좀 말랑말랑하면서 투명하기 때문에 렉 걸리네요. 디스턴스가 좀 길어지면 좋죠. 자, 스캐터링은 좀 더 어둡게 가되 얘 계열로 카피 페이스트 얘 계열로 어둡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이드 하이드 파이네임 네. 이렇게 이제 두께에 따라서 제대로 보이니까요. 섀도우볼을 소환했습니다. 색상이 더 진해야 되죠. 진해야 되는데 불투명과 반투명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여기 트랜스루텐시 값과 리프레시 값을 같이 줄이면서 좀 더 색깔을 더 강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리프렉션 컬러를 넣어버렸어요. 얘는 웬만하면 제가 컬러를 넣지 말라 했지만 컬러를 넣음으로써 더 색상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 붉은색으로 가면 더 훨씬 빨개지거든요. 그렇다고 굴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미 업설션 스켈터링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너무 과하게 빨가면 안 좋으니까요. 물리적으로 좀 계산이 좀 많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약간 흰색을 가미했습니다. 채도에서 약간 흰색 쪽으로 밀어넣었어요. 업서션 컬러를 좀 더 어둡게 해서 저 컬러랑 맞춰보고, 그리고 프랙션은 오파시티를 딱 끄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베이직한 컬러거든요. 안에서 빛이 튕기는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이 프랙션에서 나머지 색감들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죠? 좀 더 붉게 하니까 이 젤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색상이 확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리프렉션에서 좀 더 흰색으로 가도 되겠네요. 되죠? 아예 흰색 해볼까요? 이건 아니죠. 다른 것들로 할 수 있지만 이걸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 느낌, 이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젤리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서브 서피스 스캐터링 재질에 대해서 만약에 좀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 싶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어떤 물성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재질이에요. 뭐 다음 시간에도 약간의 서브 서비스 스캐터링의 그런 것을 응용한 재질, 뭐 고무라든지 뭐 대리석 같은 것들, 그리고 좀 부드러운 느낌의 플라스틱, 뭐 그런 걸 만들어 볼 거고요. 콘크리트 같은 건, 콘크리트나 그런 건축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도 계속해서 재질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